안녕하세요. 총중카의 영상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택이 아니고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가서 쭈꾸미 볶음에 보리밥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쭈꾸미 볶음이 매워가지고 옆에 곁들임으로 같이 나온 냉면을 국물까지 다 먹었다. 그리고 다음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점원분이 너무 친절했다. 아주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폴바셋이었는데 교육생이라는 배지를 달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서 주문 받아가지고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주문 다 받고 제 차례가 되니까 이분이 저한테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네, 그분이 사실 죄송한 건 아니죠. 죄송한 건 아닌데 그 멘트를 딱 듣고 나니까 아, 이분 뭔가 친절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시키고 계산하고 그분이 이제 진동배를 주시는데 저한테 이제 고개를 쭉 내미시더니 저한테 슬쩍 비밀스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앞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셔가지고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귓속말 하는 것처럼 얘기해 주니까 나만 특별 대우를 받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직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특별한 대접받는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몰래 귓속말로 얘기를 해줘라. 똑같은 얘기여도. 똑같은 얘기여도 귓속말로 해주면 상대방이 듣기에 조금 더 귀 기울이게 되고 신중하게 된다. 네. 이게 폴바셋의 교육생들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고 그래서 쭈꾸미 볶음의 매운맛이 내 안에서 달콤한 맛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요 며칠 조금 피곤한데 아이 공부시키는 것 때문에 자료랑 이런 것도 조금 찾아보겠다고 제가 설레발을 쳐가지고 막 책도 조금 살펴보고 유튜브에 나온 전문가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 끝나고 애들 재우고 나서 이제 뭐 딴짓도 하고 놀고 싶은데 뭐 이렇게 자료 보는 시간이 좀 많아져서 저희 큰애가 이제 3학년이 돼서 영어 교과가 생겼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과 관련된 학원을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찾아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어떤 자료를 찾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그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서울대 석학이 알려주는 자녀 교육법이라는 그 시리즈 책이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책인데 영어, 문해, 수학, 경제경영, 역사인가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연구 결과를 이제 책으로 정리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영어하고 문해력 두 것만 먼저 사서 살펴봤고 그 시리즈를 보게 된 이유는 영어 때문이에요. 영어 책을 쓰셨던 교수님이 10년 전에도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셨더라고요. 왜 당신의 영어 교육이 실패하는가였나? 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이들의 영어에 대해서 고민이 좀 돼가지고 이거를 잠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서울대 교수님 책에 보면은 신기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보통 교육 전문가 분들이나 다른 유튜브 콘텐츠들 보면은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골든타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뭐 이제 10세 전후 10세 전후 뭐 영유아 때 해야 된다. 모국어를 습득하는 그 시기에 같이 다른 언어도 공부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모국어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거부감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영어 유치원도 많이 다니고 영어 학원도 많이 보내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특히 목동하고 가까워서 그런 게 좀 심한 지역인데 주변에 영어 유치원 보내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언어 습득에 관련된 골든타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언어 습득 능력은 꾸준하게 유지되다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층으로 가게 될수록 언어 습득력이 완만하게 꺾인대요. 완만하다는 거는 이렇게 서서히 꺾인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특정 어떤 영역들만 조금 약화될 뿐이지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게 미국의 연구 결과고 대신 미국은 계속해서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가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언어 습득 능력이라는 걸 봤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떨어지거나 뭐 예를 들어 10살까지는 영어를 잘 습득했다가 11살 된 다음에 능력이 뚝 떨어지던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영어를 가지고 실험한 거는 아닌데 영유아 그룹, 10대 그룹, 20대 그룹을 외국어를
공부를 시키고 얘네가 얼마나 외국어를 잘 습득하나 이거를 실험을 했는데 누가 가장 학습 능력이 뛰어났을까요? 바로 20대. 20대가 가장 학습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24시간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연구 결과를 봤을 때 갑자기 언어 습득 능력이 떨어지진 않는다 라고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영어 노출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교수님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 결과 11,000 몇백 시간, 거의 12,000시간 가까운 정도의 시간이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영어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한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절대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제가 들었던 몇 가지 생각은 아이들에게 그 언어 습득에 대한 골든 타임은 없구나. 그냥 아이들에게 많이 노출시켜 주는 게 중요하구나. 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에서도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어쨌든 1만 시간 동안 언어 습득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시기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일정 시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노출된 시간만큼 그 이후에도 그 노출 시간을 유지시켜 줄 수 있으면 영어 유치원이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영어 유치원에서 한나절 동안 영어를 하고 왔는데 초등학교 간 다음에는 한나절이 아니고 뭐 거의 영어 노출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효과가 많이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도 보면은 어릴 때 외국에 가서 영어를 공부하고 온 아이들이 나이 들어서도 영어를 잘하느냐? 그렇진 않다. 그래서 꾸준한 노출이 중요하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 습득의 골든타임이 없다라는 게 가장 인상적이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이렇게 교육시켜야겠다 보다는 내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 내가 해야겠다. 영어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뭐 동시통역도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외국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뭔가 기기에 의존하지 않고 기기에 의존하면은 막 그 기계가 없으면 막 불안할 거 아니야.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어. 그럼 막 안절부절해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스스로 외국어 장착이 되어 있으면 외국어 스킬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어디를 나가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들 공부시킬 생각하지 말고 너보다 내가 먼저다. 너는 앞으로 해야 될 시간들이 많고 기회가 많지만 나는 이미 40대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영어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플을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최근에 스픽이라는 어플이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본인들이 만들어낸 컨텐츠니까 우리가 100만 원에 팔 거예요. 뭐 우리가 20만 원에 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모션률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광고도 많이 하고 컨텐츠도 괜찮다고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 약간 내향형이어서 말하는 거 좀 두렵거든요. 근데 AI하고 대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길래 그리고 7일 동안 체험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결제된다고 하길래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외국에서 나온 아동용 애니메이션이 아이들이 귀가 트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내가 봐야겠다. 그래서 저녁에 페파피그라고 있어요. 그 핑크색 돼지 나오는 돼지 가족 나오는 거 있거든요. 페파피그를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이 보진 않습니다. 제가 볼 겁니다. 내가 보고 아이들한테는 얘기했습니다. 너네 보기 싫으면 저리 가라. 아빠 공부할 거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올지 안 올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보다는 내가 먼저 스픽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부터 안전지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컴포트 존이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익숙한 이런 삶의 루틴, 익숙한 지역, 익숙한 사람들 이런 곳에서 조금 벗어나야 사람이 성장하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 주변에 그 자기 개발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제가 수시로 듣는데 우리가 안전지대에서 나가려면 생각만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단 실행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저희 회사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디서 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 근데 제가 그런 거 생각했었는데요. 이러면 대표님이 이렇게 칼같이 얘기하십니다. 생각은 실행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획은 실행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표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렇구나. 다음에도 비슷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봐. 이러지 않으시고 생각은 행동이 아닙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일단 실행에 옮겨야겠다 생각해서 스픽도 결제하고 그리고 여기 지하에 이런 더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무실도 한번 얻어보고 그렇게 해서 저의 하루하루를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실행에 옮기십시오. 실행이 답입니다. 제 대표님이 하시는 명언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생각은 행동이 아닙니다. 이 얘기 나도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싶었는데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십시오.